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12월 16일 아침 뉴스 핵심 정리입니다. 스라클 TV가 주요 신문사 헤드라인을 따온 것으로 정확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며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헐값 매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국회 보고 및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 덕분에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이 4년 만에 반등했으며 고려아연은 미국과 손잡고 전략광물 재련소 건설에 나서며 자원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38,000명이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으며 아파트 거래량과 달리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이 꾸준하여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88,000달러 아래로 하락했으며 AI 거품론과 더불어 일본 및 유럽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테슬라는 무인 로보택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델은 기업용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찰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으로 천정국 및 전재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장학금 폐지 가능성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지방사립대의 선호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정적 제거 및 권력 연장용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경찰의 6일째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며 내부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1124회 시술받은 환자 사례가 나오면서 신경차단술이 5년 새에 2배로 급증한 것에 대한 안전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국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틀간 종전 협상을 진행했으며 안전 보장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영토 문제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 보장이 제공된다면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는 이민자와 범죄 문제에 지친 중남미의 우클릭 경향을 반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6,000달러 아래로 붕괴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 공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건설 투자를 미국의 큰 승리로 평가하며 광물 공급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치.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역사 논쟁이 재점화되었고 여순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 추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며 민주당은 내란 재판 불법 수정을 집중 논의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경쟁력과 당내 공격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장동혁 의원의 100만 당원 양병설과 관련하여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쿠팡 계정의 로그인 보안 인증이 뚫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보고서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약속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12월 16일 화요일 전국이 흐리고 기온이 오르겠으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 33만 명을 넘어서는 특정 질환은 물을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조성진은 내년 뮌헨 필하모닉과 협연하며 사이먼 레틀과 부우빈더의 내한 공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은 식품 7가지, 하루 2분.
화장실에서 특정 행동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강 팁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생충 감염으로 시력을 잃은 7세 남아의 사례와 함께 1일 1팩 시 샤워 직후 팩을 하는 것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었습니다. 증권 엔비디아의 스캐드 AMD 인수 소식과 AI 경쟁력 강화 전망이 주목받고 있으며 KLA 또한 AI 투자 지속으로 인한 수혜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로 국제 유가가 1% 이상 하락했으며 비트코인은 4% 급락하며 86,000달러 선이 붕괴되었고 관련주들도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했으며 내년 말 인플레이션이 2.5%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11월 고용 및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으며 일부 종목들은 긍정적 분석에 상승하거나 중국 경기 둔화 심화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 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며 환율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6,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급락세를 보였고 관련 암호화폐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변동형 금리도 4%대로 진입하여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미국 출장 소식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고려아연의 재련 동맹 등 다양한 경제 이슈들이 보도되었습니다. 부동산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전세값은 강세를 보이며 입주 물량 부족과 고강도 규제로 인해 전세난이 심화되고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오피스텔은 10월 15일 대책의 영향을 덜 받고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역세권 개발 및 신규 노선 개통 예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 토지 거래는 감소했으나 증여는 증가했으며 방치된 상가 및 공장 정비를 위한 법안 공동 발의 등 건축물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